여러분, 혹시 울고 있을 때 강아지가 다가와서 눈물을 핥아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치가 빠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눈치가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 엄마로 받아들인 아이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신호예요. 오늘은 이 신호들이 정확히 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서적 거울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울처럼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보호자님이 울고 있을 때 강아지가 다가와서 눈물을 핥아주는 행동. 이게 바로 정서적 거울링이에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게 해주는 세포들인데요. 원래는 사람한테서만 연구됐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반려견 뇌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울면 아이도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호흡이 떨리는 것, 체온이 변하는 것,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까지 아이는 다 감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다가와서 핥고 비비고 곁에 머무는 겁니다. 혹시 간식 달라고 오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보호자가 슬퍼할 때 강아지는 간식보다 보호자한테 먼저 갑니다. 배고픔보다 엄마 걱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보호자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애착 레이더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저쪽에서 자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요. 눈이 딱 마주치면 꼬리 흔들면서 슬슬 다가오고요. 화장실 가려고 살짝 일어나기만 해도 벌떡 따라 일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다 애착 레이더가 작동하는 겁니다. 강아지의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사회생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아이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엄마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디로 가는지, 안전한 상태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간식 달라는 거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차이가 확실합니다. 간식 원할 때는 주방이나 간식통 쪽을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애착 레이더가 작동할 때는 그냥 조용히 보호자님 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눈 맞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원래 동물 세계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위협의 의미가 있어요. 야생동물들은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근데 아이가 보호자님과 편안하게 눈을 맞춘다는 건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엄마로 인식한 아이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요. 세 번째 특징은 조건 없는 반응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물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이름을 부르면 하던 걸 다 멈추고 바로 뛰어옵니다. 잠도 포기하고 장난감도 포기하고 일단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이 없어도 온다는 겁니다. 간식을 주지 않아도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와요. 왜 그럴까요? 아이한테는 엄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쁨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간식 먹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만약 아이가 보호자님을 그냥 밥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배고플 때만 오고 놀고 있을 때 부르면 안 옵니다. 근데 뭘 하고 있든 부르면 바로 달려온다는 건 당신의 목소리 하나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생존 본능까지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자발적 퇴행입니다. 동물한테 배는 가장 약한 부위예요. 심장, 내장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는 절대 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를 보여주는 순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배를 툭툭 치면 어떻게 되나요? 스르르르 누워서 배를 쫙 내밀잖아요. 발로 허공을 긁으면서 기분 좋아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해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직 당신 앞에서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아기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극도로 안심되는 사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무장해제한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행동이 나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 앞이 달생 앞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본능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안전기지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안전기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17년을 함께한 아이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아이는 거실 구석에서 힘들게 쉬고 있었대요. 보호자님은 아이 곁에 있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소파 위로 올라와 있었대요. 보호자님 품에 파고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서 엄마한테 간 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본능적으로 찾아간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엄마 품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거기만 가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존재예요. 사람 아기한테는 엄마가 그 안전기지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보호자님이 바로 그 존재였던 겁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6번째는 특징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들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눈을 맞추면 뇌파가 똑같아진다는 연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파 동기화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뇌가 같은 리듬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건 사람 모자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서도 똑같은 뇌파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살수록 유대감이 깊을수록 동기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호자님을 쳐다볼 때, 눈물을 핥아줄 때, 품에 파고들 때 두 뇌는 실제로 같은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까 5장에서 말씀드린 그 아이 기억나시죠? 마지막 순간에 엄마 품으로 찾아간 아이요. 그 순간 아이와 보호자님의 뇌는 같은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이한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정서적 거울링. 보호자님이 울거나 힘들어할 때 다가와서 핥아주거나 곁에 머무나요. 두 번째, 애착 레이더. 보호자님이 움직이면 고개를 더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다가오나요. 세 번째, 조건 없는 반응. 자고 있거나 놀고 있어도 이름 부르면 바로 달려오나요. 네 번째, 자발적 퇴행. 보호자님 앞에서 편하게 배를 보여주나요. 다섯 번째, 안전기지. 무섭거나 불안할 때 보호자님에 와서 숨거나 기대나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아이는 보호자님을 확실하게 엄마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5개 전부 해당된다면요. 아이한테 보호자님은 세상 전부입니다. 댓글로 우리 아이가 몇 개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없는 다른 행동도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보호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행동,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이는 말을 못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을 핥아주고, 가만히 지켜보고, 부르면 달려오고, 배를 내밀고, 무서울 때 품으로 파고드는 거요. 이게 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그냥 밥 주니까 따르는 거 아닐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오늘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아이가 이 행동들을 보인다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는 매일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밤 아이가 다가오면 한번 가만히 봐주세요. 그 눈빛,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당신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